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몸에서 세포 하나가 어떻게 수정세포가 되어서 분화해 가지고 착상까지 하게 되는가 그 과정을 봤습니다. 그 과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세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또 놀랍게도 세포가 각 세포마다 의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세포가 의식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세포 의식은 자기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알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미리 알고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생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면 이게 남의 얘기냐? 그게 아니라 우리 몸의 얘기입니다. 우리 몸. 지금 현재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촉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동일한 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또 가지게 되겠죠. 만일에 그렇다면은 만일에 우리 내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가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몸은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또 병이 들었을 때도 스스로 치료하고 하는 그런 능력도 대단하겠구나 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원래는 세포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왕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착상 이후에 삼배엽이 된 이후에 삼배엽에서 그다음에 몸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기로 해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 과정을 뭐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만들어졌을 때 그 특성이 지금 현재도 우리 몸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 특성과 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사람이 될 준비. 3 배엽까지는 아직 사람은 아니죠. 그냥 세포들이 배열되어 있는 상태죠. 어 네. 그런데 인제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지만은 세포가 변화할 때에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리자가 먼저 생겨서 척색이죠. 척색이 하나 딱 생기니까 세포의 여러 군집들이 세포의 여러 모임이 어 방향이 결정되는 거죠. 앞뒤 좌우 상하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고 그 임시 관리자가 어떤 신호를 보냈을 때 다른 세포들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중에서도 세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뭐였어요? '어떻게 먹고 살까?' 영양분이죠, 영양. 영양이 없으면은 다 죽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인정사정 없이 정말 목숨을 걸고 영양을 확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다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영양을 공급받는 그 영양 공급 시스템과 어떤 신호를 보내서 변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는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이 공급 시스템과 관리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처음에는 세포 하나에다가 그 세포가 계속 늘어나는데 만일에 세포가 그냥 동일한 세포만 계속 늘어난다면은 뭐가 될까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그냥 세포 덩어리인 거죠. 세포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세포는 계속 변해요. 계속해서 다른 능력을 갖게 되고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것을 분화라고 합니다. 분화, differentiation. 그렇게 분화되면서 몸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분화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 두층 배합판에서 시작이 되죠. 두층 배합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두층 배합판이 되는 과정을 우선 보면 처음에는 세포들이 모여 있다가
바깥에서 에너지가 영양분이 쑥 들어오니까 이것들이 갑자기 두 층으로 촥 배열을 해요. 그래서 앞뒤 공간이 생겼는데 위에 있는 공간을 양막 공간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공간을 난황 공간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두 층 배합판 중에서 위에 있는 위층판 에피블레스트라고 해요. 위층판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해요.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은 이 세포들이 가운데가 쭉 갈라지면서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 가지고 예 가운데 층을 이렇게 메꾸죠. 그래서 3 배엽이 되죠. 두 층 배합판이 3 배엽으로 변해요. 3 배엽으로 변할 때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은 이 위층에 있는 세포하고 아래층에 있는 세포가 원래 서로 다른 세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포 통일 운동을 일으켜요. 동일한 세포로 다 대체를 해요. 이것도 참 놀라운 현상이죠. 그다음에 3 배엽에서 자 지금까지는 특별한 관리자가 없었죠. 굳이 관리자라고 따진다면은 외배엽이 관리자 역할을 했어요. 음. 대원칙이 그거예요. 몸에서는 어떤 관리자가 있어서 그 관리자가 신호를 보내야만 변화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관리자를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바깥에 있는 세포들이 다시 밀려 들어가요. 아까는 밀려 들어가서 중배엽, 중간층을 채웠죠. 그래서 3 배엽이 됐지만 이번엔 다시 밀려 들어갔고 관을 하나 만들어요. 긴 관을 만드는데 그 관 이름이 즉색이고 얘가 임시 관리자가 돼요. 그래서 얘가 다시 신호를 막 보내줘야만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시 관리자가 만들어지고 자 사람이 될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임시 관리자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음 세포 영양막, 세포 영양막에서 영양분을 막 끌어오잖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는 부족해요. 사람이 되려면은 영양분이 훨씬 많이 필요해요. 영양분이 훨씬 많이 필요하니까 제일 먼저 뭘 하냐 하면은 이 밑에가 무슨 공간이에요? 위가 양막 공간이니까 밑에는 난황 공간이죠. 난황 공간 벽에서 뭐가 뿔긋한 게 생겨요. 이게 뭐냐 하면은 혈액섬 세포라고 해요. 블루 아일랜드. 혈액섬 세포가 생기는데 이 세포들이 분화해 가지고 하나는 혈관이 되고 또 하나는 혈액이 돼요. 놀랍죠? 이때부터 벌써 자기 혈액과 자기 혈관을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특별히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혈액과 혈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부터 바깥에 있는 배외치강 그러니까 이 지금 삼배엽과 위에 있는 양막 공간 밑에 있는 난황 공간 바깥에다가 이게 쭉 늘어나 가지고 큰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요. 이 목적은 뭐겠어요? 이 목적은 딱 하나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엄청나게 많은 식량이 필요해. 왜? 이제 몸이 돼야 되니까. 이 식량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는 혈액과 혈관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배회치강을 만들어요. 여기서 어 혈관도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조금 있다가 태반이 될 거 아니에요. 태반이 형성되면 거기서 엄마의 혈관으로부터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인제 그림으로 그린 거고 실제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안에. 이 안에 이게 삼배엽이에요. 삼배엽.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게 배외치강이에요. 굉장히 크게 만들죠. 이게 나중에 태반이 되는데 크기를 구분해 보면 뭘 알 수가 있냐 하면은 이 안에서 이 조그만 세포들이 몸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몸이 되기 전에 다시 말해서 사람이 되기 전에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요. 훨씬 더 많은 세포가 동원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배움이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일 그 자체에만 몰두를 하죠. 대개 남자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주변을 안 살펴보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 무엇인가를 창조할 때 그 주변 환경을 잘 만드는 게, 그래서 공급 시스템을 충분히 갖추고 뭔가 해야 되거든요. 제가 늘 제가 늘 그랬어요. 뭔가 일을 하려면 막 일부터 막 서둘러서 벌려 놔. 그리고 나서 '어 돈이 없네. 어 쌀이 없네.' 뭐 이러면서 일이 중단되고 우리는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세포들은 정말로 그런 면에서는 지혜롭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해요. 이런 공급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자,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위에 있는 이 판이에요. 이 판. 이게 지금 3 배엽을 그려 놓은 거잖아요. 위에 있는 게 외배엽, 중간에 뻘겋게 되어 있는 것이 중배엽, 밑에 있는 것이 내배엽. 이 이미 세포 통일 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세포들은 다 동일해요.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은 임시 관리자인 측색이죠. 이 상태에서 맨 위에 있는 세포가 확 변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이렇게 변해요. 그럼 이게 뭐 왜 엄청나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인제 이 선은 뭐냐 하면은 세포들이 밀려 들어간 자국이에요. 원시선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이게 점점점점 찍어 놓은 것은 이 세포층 밑에 있다는 뜻이죠. 이게 뭐겠어요? 외배엽 세포층 밑에 있으니까 이게 바로 적색이에요. 이거를 표시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 초기 단계에 심장이 될 세포들은 따로 모여요. 심장이 될 세포. 이 심장이 좀 특별해요. 그리고 점이 탁탁 찍혀요. 왜 점이 찍혀야 되죠? 점이 찍혀야만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인 것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보면은 위치를 결정하는 데 특별히 신경을 써요. 위치가 위치가 정확하게 결정되어져야만, 그래야만 배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탁탁 찍는데 이 위에 점이 나중에 입이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점이 나중에 항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진 이것을 신경판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은 외배엽은 그냥 세포였어요. 동일한 세포층이었어요. 그런데 측색에서 막 신호를 보내요. 그럼 이것이 이렇게 신경판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놀랍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신경판이 와 설계도가 다 그려져 있어요. 설계판이. 여기 인제 절반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데, 설계도 보세요. 여기는 눈이 될 자리. 그다음에 이거는 팔리듐 뇌 속에 있는 팔리듐이 될 자리. 뭐 이건 살라무스가 될 자리. 이거는 프리텍툼이 될 자리. 이런 식으로 쫙 설계도가 그려져요. 이 설계도가 그냥 세포들이 모여 있는 세포층에서 누가 신호를 보냈다고요? 측색이 신호를 보내서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자, 이것이 인제 몸이 될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뭐뭐 갖췄어요? 관리자가 준비가 되고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돼요. 이거는 인제 막 시작되기 직전 단계예요. 이것이 3 배엽을 의미하거든요. 3 배엽. 이 위의 공간이 아 음 무슨 공간이죠? 양막 공간이죠. 양수가 가득 차는 공간. 밑에 있는 공간이 뭐예요? 난황 공간이죠. 난황 공간은 영양분을 가득 모아 놓는 공간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세 개의 판이니까 3 배엽이라고 하죠. 그 위에 있는 것을 위배엽, 가운데 있는 것을 중배엽, 그다음 밑에 있는 것을 내배엽이라고 해요. 위, 중, 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외배엽은 나중에 관리자가 돼요, 관리자. 이 중배엽은 몸의 구조체가 돼요. 내배엽은 희한하게 이게 그냥 이게 여기서 바로 어떤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이게 속으로 밀려 들어가요. 이 속으로 밀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몸이라면은 이게 밀려 들어가서 꼬불꼬불꼬불꼬불꼬불 배치가 돼요. 그럼 뭐가 될까요? 소화기가 돼요. 자, 이거를 인제 세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외우려면은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거 다 못 외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 하면은 외배역은 관리자가 된다. 관리자는 척수와 뇌가 중심이죠. 근데 플러스 피부가 돼요. 그다음에 중배역은 몸의 구조체가 돼요. 이 몸의 구조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뼈, 근육, 그다음에 어떤 장기를 싸고 있는 막 그런 것들이 돼요. 이 바깥에 있는 것은 속으로 밀려 들어가서 소화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소화관은 밑에 항문에서부터 입까지 연결되니까 그 소화관에 붙어 있는 모든 것이 이게 되는 거예요. 소화관에 붙어 있는 모든 것.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해요. 자, 여기서 3배엽의 성장이라고 제가 썼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3배엽일 때는 그냥 동일한 세포였어요. 그냥 세포들만 모여 있는 상태 같아요. 근데 그래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이 어떤 의미인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보기로 해요. 성장은 분화하다라고 제가 썼어요. 세포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세포 입장에서. 세포 입장에서 그냥 세포들끼리 동일한 세포들끼리 모여 있는 상태에서는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몸이 되려면은 변해야 돼. 왜? 어떤 것은 간이 돼야 되고 어떤 것은 근육이 돼야 되고 어떤 것은 코가 돼야 되고 어떤 것은 손발이 돼야 되고. 그러려니까 각 세포가 동일하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세포들이 몸이 되는 것을 성장이라고 했을 때 성장은 분화다.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이 의미를 되짚어 보면은 우리의 영적 성장은 변화에 있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되고 만일에 내가 '나는 변화가 싫어.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살고 싶어.' 제가 볼 땐 그것은 끝난 인생이에요. 더 이상 성장이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데 그런데 부담이 생기죠, 변화하는 것.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좋은데 다른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돌파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세포들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봐 봐요. 처음에 여기서 3 배엽이었죠. 3 배엽이면은 위에 공간이 있고 밑에 공간이 있어요. 음 그런데 이것이 위에 인제 신경판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밀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가 내배엽이라고 했잖아요. 그 내배엽 안 밑에 있는 이 공간들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고 여기서 이런 관처럼 관이 형성되면서 소화기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소화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소화기에서 뭐가 삐 뻗어나와 가지고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관이었으니까 소장이 되죠. 소장에서 이리 가고 대장이 나오고 또 올라가면서 간이 쭉 삐져나와서 간이 되고 쭉 삐져나와서 위가 되고 췌장이 되고 이렇게 나중에 기관지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내배엽은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한다. 근데 여기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게 뭐 뿔긋뿔긋한 게 여기 있다가 제일 처음에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이 밑으로 쑥 내려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심장이에요. 심장은 좀 특별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기로 해요. 음 이것도 근데 이 과정에 있어서 위에가 4배 외배엽이고 가운데가 중배엽이고 내배엽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가운데에 측색이 있어서 이게 관리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측색이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은 진짜 관리자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관리자를 만들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진짜 관리자가 뭐냐 하면 이 위에 있는 외배엽을 동그랗게 말아 가지고 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석색이 외배엽을 관이 되게 해요. 관이 이렇게 되는데 관이 되고 나서 위가 덮이겠죠. 그래서 외배엽은 이 관하고 위에 덮인 게 돼요. 그래서 이 관이 결국은 뭐가 되냐면 최종적으로 척수와 뇌가 되는 거예요. 쭉 자라서 이 바깥에 덮인 이것이 뭐가 되냐 하면은 피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기에 중배엽이 가득 차 있었잖아요, 중배엽이. 근데 중배엽이 또 분화를 해요. 분화를 해서 이 3 가지 종류의 중배엽으로 바뀌면서 몸통을 만들어요, 몸통을.
그것도 조금 이따 보기로 해요. 그다음에 이것은 내배엽이라 그랬죠. 내배엽은 말려 들어가서 소화기가 된다. 그래서 만일에 이 과정에서 변화하지 않는 세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세포가 인제 얘는 그냥 중배엽으로 '나는 중배엽 이대로 있을래. 나는 변화하기 싫어. 나는 이대로가 좋아.' 예. 그런 세포는 버려지게 돼요. 분해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외배엽과 중배엽과 내배엽이 서로 분화돼 가지고 변화해서 몸이 되는데 외배의 분화, 중배의 분화, 내배의 분화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배엽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을 구분을 하느냐, 이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세포 의식 때문이에요. 자, 제일 처음에 분화되는 게 영양막 세포였죠. 그냥 동일한 세포였는데 영양막 세포가 어떻게 분화했어요?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 이제 밥이 다 떨어지네. 영양분이 다 떨어져 가네. 조금 있으면 다 굶어 죽겠네.' 그러면서 막 서로 합해가 연합해 가지고 강력한 세포가 돼 가지고 뚫고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한 번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라는 생각을 한 그 세포는 끝까지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막 세포들이 뚫고 들어가서 세포 영양막이 되고 그것이 융합 영양막 세포층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체외 배강이 되고 그다음에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태반이 되잖아요, 태반. 그러니까 처음에 그 생각, 세포의 의식이 끝까지 그 방향을 인도한다. 이런 생각. 그래서 외배역은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관리자가 된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신호를 보내야만 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외배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자로서 분화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몸 전체의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치료를 하거나 건강을 유지할 때 관리자와 공급자가 제일 중요하다. 공급의 문제는 사실 우리가 먹는 문제니까 뭐 잘 먹으면 되지. 요즘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없으니까 큰 문제는 아닌데 현대인에게 있어서 공급자보다 더 중요한 게 관리자다. 관리자가 세포 하나하나를 제대로 관리 못하면은 병이 오는 것이고 거꾸로 병이 왔을 때 관리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은 치료가 안 되는 것이다. 인제 인제 최종적인 결론을 제가 미리 당겨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배역은 어떻게 분화하는가, 중배역은 어떻게 분화하는가, 내배역은 어떻게 분화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복잡한 게 외배역이에요. 자, 아까 이 모습, 이 안에 측색이 있었고 측색이 신호를 줘서 어 설계도가 쫙 그려지는 거죠. 이 외배역에서 설계도가 그렸어요. 그래서 이 외배역은 뭐가 되냐 하면은 신경관이 돼요. 누가? 밑에 있는 측색이. 이 측색이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이 측색이 신호를 줘서 이렇게 말리게 해요. folding 접히게 해요. 접히게 해요. 그 접히는 과정에서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자, 우선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분열하고 증식을 해요. 특히 이 배아일 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분열을 해요. 지금 우리 몸에서도 현재에도 분열을 하지만은 증식을 하지만은 저 때는 엄청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말리는 순간에도 그리고 말리고 나서도 접히는 순간에도 그리고 접히고 나서도 끊임없이 세포들은 증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접혀 가지고 관을 형성할 때에 이 접히는 부분이 만나는 부분이 있죠. 그것을 신경능이라고 해요. 다시 봐요. 이게 신경판이죠. 신경판. 그다음에 이것은 신경관이죠. 신경관. 이 신경관이 되는 과정에서 두 개가 이렇게 접혀서 닿는 부분을 neural fold 신경능이라고 해요. 능은 병사진대를 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신경능이
딱 만나면은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세포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포가 증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이 내부에서도 세포들은 계속 증식하는 거예요. 이 바깥이 아니고 이 내부에서 계속 증식해 갖고 쭉쭉쭉 뻗어나가는 거고, 만난 이 지점에서 세포들이 쭉쭉쭉쭉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것을 신경능 세포라고 하고, 이 시점에서는 이것을 신경능 줄기세포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이 갖고 전부 다 몸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이 신경능 세포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면 몸을 만들 때는 그 신경능 세포가 다 가서 몸을 만들었으니까 만일에 고장이 난다면은 누가 고칠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짓는 과정에서 어 뭐 설계도 하고 생각도 엄청 많이 해요. 매일같이 막 '어떤 자재를 쓸까? 어떤 모양으로 할까? 뭐 어떻게 일을 할까?' 이러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신경능 세포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집을 다 지었어요. 이 집을 짓고 나서 한 10년 살다가 보니까 창문이 망가졌어. 창문 틀이 망가졌어. 그럼 창문 틀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창문 틀을 고치려면 누가 제일 잘 고칠까요?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제일 잘 고치죠. 내가 어떻게 벽을 어떻게 쌓았고 뭐 어떤 자재를 썼고 뭐 이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장육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신경능 세포. 이 신경능 세포가 제일 잘 고쳐요. 이 신경능 세포가 뭐냐면은 결국 신경이에요, 신경. 나중에 우리 몸이 되고 나서 신경이에요. 이 신경능 세포에 신호를 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신경관이에요, 신경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관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게 척수가 되고 척수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망이에요. 인제 저희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제일 깊이 공부해야 될 부분이 이 척수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어떻게 세포를 관리하고 이런 것을 어 확실하게 이해해 놓으시면 참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만일에 폐에 문제가 생겼다. 뭐 폐에 섬유화증이 있다 또는 폐에 암이 있다, 폐렴이 있다 하면은 폐를 만든 애가 있어요. 폐를 누가 만들었어요? 이 신경관에서 신호를 줬고 이 신경능 세포들이 가서 피를 만들었잖아요. 나중에 인제 공부하시겠지만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피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폐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알아차리고 고칠 수 있는데 누가 제일 잘 고칠 수 있냐면 얘가 제일 잘 고치는 거예요. 여기서 인제 중요한 치료의 원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포는 끊임없이 증식을 하는데 신경관에서 내부에서 계속 증식해서 이게 자라나고 더불어서 신경능에서 세포들이 쭉쭉쭉쭉 뻗어나간다. 여기까지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마디가 생겨요. 이 체절이라고 해요. 체절, 소마이트. 마디가 쭉쭉쭉 생겨요. 왜 마디가 생길까요? 왜 마디가 생길까요? 담당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담당자가. 그래서 마디가 이 마디 하나하나가 나는 뭘 담당, 나는 뭘 담당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척수는 처음부터 관리자로서 역할을 시작했고 뭘 만들었고 그다음에 각 담당자가 있다. 각 담당자가 있는데 이게 인제 쭉 자라서 나중에 여기서 뇌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최종 관리자는 얘예요, 최종 관리자. 그런데 1 차적인 관리자는 전부 척수다. 예. 네. 그다음에 그러면 신경류 세포가 어떤 식으로 몸을 만드는가 한번 살펴봐요.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거하고 같은 그림이에요. 여기 신경관이 있고 신경관이 말리면 위에 인제 위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경관이에요. 위피가 있고 그럼 신경관이 만나는 이 지점 신경능에서 세포들이 신경능 세포가 쭉쭉 뻗어나가는데 얘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말초신경계가 돼요. 말초신경계와 중추신경계를 어떻게 구분하죠?
뼛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중추신경, 뼛속에서 나온 건 전부 말초신경계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뻗쳐져 있는 모든 신경망은 말초신경계가 되는데 그게 전부 신경능세포가 된 거고, 그다음에 피부에 색소세포가 있죠. 멜라닌 색소세포 있고, 그다음에 특이하게도 심장의 일정 부분이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얼굴. 놀랍게도 얘네들이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하고 목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머리와 목을 제일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머리와 목에 있는 모든 조직은 얘네들이 다 만들어요. 그다음에 샘, 글랜드, 어 네. 구신수질, 갑상선 거기에 있는 샘들. 그다음에 결합 조직들.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얘네들이 가서 직접 그 세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가서 관리자로서 역할을 해 갖고 거기에 있는 세포, 거기에 있는 세포는 뭐예요? 지금 외배엽은 관리자니까 중배엽, 내배엽이죠. 거기 있는 세포들한테 이렇게 되라고 신호를 보내서 모양을 갖추게 만드는 거죠. 이 자기가 스스로 그 세포가 되기도 하고, 이미 거기에 있는 중배엽과 내배엽 세포들을 분화시켜 가지고 장기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경능세포가 몸을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신호를 제가 적어 놓은 이유는 이 신호, 유전 신호를 다 외우라 그런 뜻이 아니죠. 신호가 있어야 된다. 이 신호 없이 되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치료할 때에 어떤 치료든 그래요. 특히 중한 병들은 전부 이 신호를 이해를 해야 돼요. 몸이 세포가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신호, 다른 세포가 보내주는 외부 신호, 그것이 거기에 따라서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치유인 거예요. 그래서 신호가 있어야만 변화가 된다. 이렇게 변화가 된다. 신호가 없으면 그냥 분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똑같은 세포가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EMT예요. EMT. EMT를 제가 오늘 좀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암 치료 때문에 그래요. 암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전이죠, 전이. 암은 뭐 어떤 부분에 암이 생기면 그 무한정식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게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게 가만 안 있고 딴 데서 갑자기 툭 생기는 거예요. 그죠? 유방암이 되면은 유방암이 대개 폐암으로 가요. 폐암에서 폐를 막 힘들게 하다가 조금 있으면은 막 치료를 하면은 얘가 뇌로 가버려요.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 전이가 힘든 거예요.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세포가 원래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EMT 를 잘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EMT를 알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본 개념을 알아야 돼요. 전능한 줄기세포. 전능한 줄기세포는 세포가 몸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세포를 전능한 줄기세포라고 해요. 토티포텐트 스템셀, 이것은 그냥 수정세포를 얘기한다고 봐도 돼요. 수정세포. 처음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된 게 수정세포죠. 그다음에 다능한 줄기세포, 플로리포턴트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은 배아세포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세포가 어느 정도 분화가 돼 가지고 증식을 해 가지고 조금 처음 첫 세포와 조금 다른 형태의 세포가 돼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배아세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3 배엽이 되기 전에 그 정도의 세포예요. 3 배엽이 되기 전 정도. 그것은 그래서 플로리포턴트 스템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우리 몸에 있어서는 수정세포나 배아세포는 없다고 봐도 돼요. 물론 원본세포가 이 다능한 줄기세포예요. 원본세포.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 그 원본세포가 우리 몸에 두 군데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정수와 난소에 있고, 하나는 뇌실 안에서 증식한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다능한 줄기세포. 자, 이게 인제
분화해 갖고 계속 변화해서 각 장기가 되면은 각 장기마다 자기의 줄기세포가 있어요. 그것을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물론 줄기세포는 자세히 설명하면 좀 복잡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 머릿속에 넣기가 힘드니까 그냥 딱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전능한 줄기세포, 그건 수정세포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말아요. 그다음에 다능한 세포는 배아세포다. 배아세포는 몸이 되기 전 세포잖아요. 어 그런데 이것이 인제 몸이 되어져서 각 장기가 되면은 각 장기마다 중간엽 줄기세포가 있어서, 예를 들면은 간이 있어요. 그러면 간에 중간엽 줄기세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간이 손상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세포들이 막 어떤 원인으로 손상이 됐어. 그럼 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세포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럼 중간엽 줄기세포들이 활성화돼서 분화를 해요. 증식을 해요. 증식을 하면은 이 줄기세포는 그것이 바로 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간세포의 전구세포로 계속 증식해 가지고 최종 분화가 돼서 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장기마다 이런 줄기세포들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야만 우리 몸이 건강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세포는 그냥 영원히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존재하다가 분열하다가 소멸되거나 분해되거나 사라지고 또 새로운 세포들이 새로 생기고 그래요. 이게 뭐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세포들은 예를 들면 췌장에 비장에서 인제 분해되는 그런 세포들은 보통 뭐 4일 만에 또는 일주일 만에 싹 바뀌어요. 피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한 달 만에 다 바뀌잖아요. 근육도 몇 달 만에 한 5-6 개월 만에 싹 바뀌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로 교환이 되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 각 장기별로 각 부위별로 어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중간엽 줄기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간엽 줄기세포는 기억해야 될 게 최종적으로 분화된 세포가 아니고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속 분화해서 어떤 장기의 세포가 되는 거다. 분화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EMT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EMT의 비밀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에 EMT라고 하는 것은 E는 뭐냐면 상피세포를 얘기해요. 에피테리얼. M은 뭐냐 하면은 아까 봤던 중간엽 줄기세포를 얘기해요. 여기 간엽이라고 써 놨는데 간엽이란 말과 중간엽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에피테리얼이 상피세포가 메센카이멀 중간엽 줄기세포로 트랜지션 바뀌는 것을 EMT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원래 중간엽 줄기세포는 세포가 손상이 있거나 필요에 따라서 고치기 위해서 또는 세포를 보충하기 위해서 분화해 갖고 그걸 메꾸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EMT라는 현상은 뭐냐 하면은 보통 세포들이 EMT가 어디 있냐 하면은 상피세포 밑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에 어떤 장기가 있으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장기를 감싸고 있는 세포층이 있어요. 그걸 상피세포라고 해요. 그 상피세포 밑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는 상피세포하고 달라 가지고 상피세포는 침투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 세포는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중간엽 줄기세포예요. 그래서 배아 발생이나 장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는 조직이 세포가 손상됐을 때 그걸 재생하는 과정에서 이런 EMT 현상이 일어난다. 특히나 암이 전이될 때 이때도 EMT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상피세포는 장부를 감싸고 있는 세포고 중간엽 세포는 그 밑에 있는 세포인데 이거는 상피세포하고 달리 마음대로 이동하고 옮겨 다닐 수가 있는 세포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봐요. 첫 번째 EMT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뇌세포괴에서 두청 배합판이 돼 가지고 3 배합이 된 다음에 위에서 이 원시선이라고 해요.
외배엽에서 이렇게 갈라져 갖고 세포들이 미끄러져 들어가죠. 그죠? 미끄러져 들어가 가지고 그다음에 삼배엽이 되고 신경능이 되고 이렇게 움직일 때 이때에 EMT라고 하는 세포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분리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런 EMT 상피 중간엽 전환이라는 능력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냐면 조직이 분화할 때에 처음에는 인제 이런 형성을 하고 난 다음에 각 장기로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포들이 있다가 그냥 자기네들이 알아서 장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중간엽 세포들이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 가지고 형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마음대로 이동하고 침투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거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 더 보면은 마찬가지로 어 장기 내부에서 새로운 형성을 할 때 새로운 어떤 조직을 형성할 때도 EMT라는 기능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EMT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세포가 침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누가 부여하느냐? 누가? 신경능 세포가 부여해요. 신경능 세포가 신호를 줘야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처음에 만들 때 뭐 몇 밀리 아니야 3 밀리, 4 밀리 이 정도 단계에서부터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세포는 어디로 보내서 이렇게 분할을 해야 돼. 너는 어디로 가고 뭐 간이 되라. 너는 어디로 가고 신장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뭐냐? 신경능 세포다. 그 신경능 세포가 가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명령은 아니에요. 세포는 서로 명령하는 관계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이게 결국 우리는 관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관리자의 기능,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을 한다는 것은 결국 관리자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음 체질을 형성한다 그랬죠? 체질, 소마이트. 체질을 왜 형성한다 그랬어요? 각 담당자를 배당을 하는 거예요. 이 체질을 형성할 때 이런 모습이에요. 어 각 이게 인제 자른 게 아니라 이런 모습에서 이게 신경관이잖아요, 신경관.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세포들이 흘러나오죠. 그게 신경능 세포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중배엽 세포들이 쭉 모여들어 가지고 뭘 만드냐 하면은 중배엽은 구조체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몸으로 본다면 척수가 있고 척수 주위를 감싸고 있는 척추뼈, 근육, 인대 이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체질 형성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각 체질마다 담당자가 정해져요. 왜? 여기서부터 뭔가 푹 삐져나와 가지고 몸을 만들었잖아요. 이 삐져나온 게 뭐예요? 신경능 세포잖아요. 신경능 세포가 최종적으로 뭐가 돼요? 신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 디스크 그러면은 막 이 신경이 눌려 갖고 뭐 아프다 그러고 뭐 다리가 잘 안 움직인다 그러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신경망이 눌리면은 아무 기능이 안 되는 거죠. 왜 기능이 안 되겠어요? 왜 기능이 안 될까요? 허리 4 분, 5분 디스크가 눌려 가지고 신경망이 눌리면은 왜 다리가 안 움직여지냐고. 그죠? 신경이 신호를 안 보내면은 근육은 안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혈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세포가 다 그래. 그러니 관리자가 튼튼한 게 얼마나 중요한가. 모든 치료의 근본은 관리자다. 자체질 담당자를 생각할 때에 신기하잖아요. 처음에 신경판에서 어 원시선이 그어지고 점이 탁 찍혀서 입과 항문의 위치가 정해진 다음에 말려 들어가서 접혀서 말려 들어간 게 아니라 접혀서 치질을 형성한다 그러는데 이 누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너는 피 담당, 너는 심장 담당, 너는 간 담당, 너는 비장 담당 이런 식으로 쭉 이어져요.
쭉 이어지는데 이거 누가 이런 모양을 만들었냐. 이게 인제 놀라운 게 혹스 유전자라는 게 발견하면서 이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혹스 유전자라고 해요. 이 혹스 유전자를 만든 사람들이 노벨상 받았고 인제 혹스 유전자가 특별한 게 뭐냐면은 모든 포유류는 처음에 태어날 때에 배아 단계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을 보면은 모양이 비슷비슷해요, 모양. 쥐나 사람이나 뭐 굉장히 비슷비슷하거든요. 예, 그게 너무나 이상했는데 혹스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예, 혹스 유전자가 이 몇 겹으로 뒤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되고 조류도 비슷해요, 조류도. 그래서 어 인체의 위치를 정해 주는 유전자가 따로 있다, 위치를 정해 주는. 자, 그래서 인제 2017 년에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뭘 발견했냐면은 생체 시기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인제 체절 시기와 생체 시계의 개념이 확립이 된 거예요. 우리 몸속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기가 있는데 체절 시계는 뭐냐? 체절 시계는 혹스 유전자에 의해서 발현되는 체절 시계는 뭐냐 하면은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 시계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생체 시계는 순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어떤 순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공간과 시간을 관리하는 특별한 세포들이 있어요. 관리자들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 몸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작동할 때도 그렇게 작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을 관리할 때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몸을 이렇게 진단할 때 제일 먼저 엎드린 상태에서 발을 쭉 핀 다음에 발부터 보잖아요. 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은 이 순서대로 몸의 위치가 제대로 딱 되어 있는가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몸이 만들어질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가 작동하는가가 달라져요, 같은 몸인데도. 그리고 어느 시기에 어떤 유전자가 작동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몸은 위치, 공간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위는 위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심장은 심장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 간은 간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장기가 제 위치에 있어야 뇌가 관리를 해요. 뇌가. 뇌가. 만일에 위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배꼽 위에 어 중간에 좀 왼쪽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축 처져서 내려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뇌가 인식을 못 해요. 그래서 위에 문제가 생겨도 잘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특히 난소 하수가 많아요, 난소. 난소가 제 위치에 딱 있어야 되는데 이게 쭉 밑으로 끌려 내려가요. 이게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 때문에 그래요. 끌려 내려가면은 뇌가 이거를 관리를 못 해요. 그래서 막 물혹도 생기고 또 출혈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몸은 위치와 공간과 시간의 시계를 가지고 그 시계 이름이 체절시계 또 생체시계라고 해요. 그렇게 관리가 되어진다.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인제 어떤 사람이 칼럼을 썼는데 "머리가 목 위에 붙어 있는 까닭." 머리가 왜 목 위에 붙어 있는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예, 그게 바로 혹스 유전자라는 것 때문이고 공간과 시간을 관리하는 그런 세포가 관리자가 따로 특별히 있기 때문이다. 저도 항상 의문이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은 코가 여기 붙어 있을까? 좀 다양하면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 붙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붙어 있고. 그러면 다양하면 좋을 텐데 모든 사람은 똑같아. 그래서 만일에 사람이 아닌 다른 생명체가 우리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일 거야. 왜? 코는 여기 있고 눈은 여기 있고 입은 여기 있고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다 달라 보이는데 만일에 다른 생명체가 보면 똑같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몸이 똑같은 위치에 제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 음. 그리고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고 나중에 관리될 때도 그렇게 관리가 된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체절은 체절이라고 했지만 체절 속에 있는 척수죠. 이 척수들은 관리 담당자고, 실제로 일을 하는 것은 척수, 나중에 몸이 됐을 때 척수가 신호를 보내서 신경이 일을 하듯이 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체절이 담당이라면은 신경능 세포는 담당 직원이다. 얘네들이 가서 다 만든다. 제일 처음에 만드는 게 뭐냐? 목이다.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쭉 올라갔어요. 신경관이 계속 증식한다 그랬잖아요, 내부로. 계속 증식해 쭉 올라가는데 영원히 증식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게 탁 닫혀요. 탁 멈춰요. 멈추는데 세포는 계속 증식하죠. 그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딱 닫히게 돼 있어요, 끝에가. 다치면은 세포는 계속 증식하니까 이 세포들이 삐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 삐져나온 것들이 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여기서 새로운 신호들이 나와 가지고 얘네들이 먼저 목을 만들어요. 이 목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도 이 목 내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 내부가. 음. 목 내부를 치료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하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2 단계에서 여기서 인제 눈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눈은. 뭐냐 하면은 이게 결국은 뇌잖아요, 뇌. 뇌에서 눈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처음부터. 이 눈은 이 우리가 볼 때에 눈썹이 있고 이 뭐 눈동자가 있고 그래서 수정체가 있고 그래서 눈이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눈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수정체 뒤에 있는 황반이거든요. 신경이거든요. 그게 뇌나 마찬가지. 뇌가 외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목을 먼저 만들고, 이 목 내부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다음에 얼굴을 만들어요. 귀도 만들고 귀 속에 있는 구조도 만들고 음 얼굴 만들고 입도 만들고 해요. 이걸 먼저 만들고 여기서 만들고 그다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데, 어 인제 여기 뇌 부분에 있던 세포들이 쭉 내려와서 여기서 심장이 되고,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어 난황 공간이 쭉 밀려 들어와서 이게 보이죠? 이렇게 관이 돼 가지고 이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위가 되고 뭐 폐가 되고 기관지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다음에 어 원본 세포가 난황 공간에 이렇게 보관되고 있다가 속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제2 신경관 형성 그 과정에서 들어오면은 그때의 생식소,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몸의 난소와 정소가 만들어지면서 이쪽 관리자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그때 만들어지는 게 방광, 그러니까 신장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요, 신장. 방광, 그다음에 난소, 자궁, 직장까지. 이게 그래서 근원이 같은 세포들이에요. 소화기와 이 밑에 있는 기관이 달라요. 여기서 쭉 내려와서 심장이 되기 때문에 심장이 또 달라요. 심장과 소화기와 이 밑에 있는 5 가지 장기는 근원이 다르다. 까지. 자, 심장에 대해서 심장이 조금 논란이 많아요. 논란이 많은 게 아니라 책에는 자꾸 뭐 중배압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교과서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책에는 중배압이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 하늘색 이것이 외배엽이고 빨간색이 중배엽이고 내배엽은 이거예요. 내배엽. 위에 있는 양막 공간, 밑에 난황 공간이죠.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이 빨간 게 심장 원기 세포예요. 얘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심장이 돼요. 이 왜 중요하냐면은 심장이 어디서 기원된 세포이나 어떤 세포 의식을 갖고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심장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이게 신경판이에요. 신경판. 신경판에서 이 신경판 아랫부분에서 세포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요. 모여들어서 여기 이걸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에요. 여기 미리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주변으로 세포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신경판이 형성되는 단계예요. 다시 말해서 제일 처음에 신경판이 만들어질 때 그때 이미 심장과 관련된 세포들은 그때 같이 모여들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신경판이죠. 18 일째. 네. 볼드 이렇게 접힘이 될 때에 여기 있던 세포들이 네 여기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다음에 밑으로 쭉 빠져 가지고 심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심장을 생각할 때 심장이 여기 있으니까 머리하고 뇌하고 심장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 다를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은 원래 신경판 다시 말해서 뇌와 척수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그때 형성이 같이 형성이 돼요.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그래 그게 밀려 내려와요. 그래서 심장이 돼요.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자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돼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여기 되면은 이걸 관리하는 관리자가 두 군데가 생겨요.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하나는 이 척추 어 동양의학에서는 4 번부터 7 번까지로 봐요. 서양의학에서 1 번부터 7번 전체를 봐요. 이 어쨌든 이 척추 1 번부터 7번 거기에 있는 척수가 이 심장을 관리하는데 놀랍게도 목에 있는 경신경총이라고 해요. 여기도 4 개의 신경총이 있는데 여기서도 얘를 관리를 해요. 이 심장과 피를 관리하는 거는 영역이 2 개로 나눠져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심장 안에는 좀 특별한 세포가 있어요. 여기 보이는 노란 세포 그다음에 여기 보이는 핑크색 세포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뇌예요, 뇌. 그냥 신경세포라고 얘기하자면 뇌예요. 이 심장에는 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심장은 따로 떼서 이렇게 칼슘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혼자 푸득푸득 뛰어요. 우리가 뇌가 멈춰도 그냥 뇌사라고 하지 완전히 사망 판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심장이 멈춰야만 사망 판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에 특별한 일들이 많이 생기죠. 기억이 옮겨와요. 그 사람의 식성도 바뀌고 어떤 취미도 바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원래 심장 주인의 기억이 같이 옮겨와요. 그래서 심장 속에는 뇌가 있는데 그것을 내재성 심장신경계라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 기원이 뇌와 심장은 기원이 같다. 책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어렵다. 책에 없는 말을 하려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심장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뇌와 같이 연동된다는 걸 기억하고 특히 나중에 치료할 때에 뇌 실 안에 원본 세포가 있다 그랬잖아요. 뇌 신경줄기세포. 뇌신경줄기세포라고 하는데 그게 원본 세포잖아요. 왜냐하면은 어 왜냐하면은 이때 여기서 쭉쭉쭉 올라가고 나중에 뇌가 되잖아요. 근데 이때 계속 정식되던 게 지금도 정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원본 세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원본 세포가 뇌의 모든 세포들을 다 치료할 수가 있어요. 뇌에 어떤 손상이 있다. 그러면 얘가 빠져나가서 그리 이동을 해요. 호밍이라고 해요, 호밍. 문제가 있는 데를 찾아가는 능력을 호밍이라고 해요. 귀소, 귀소. 그래서 신경줄기세포가 잘 활발하게 잘 만들어지면은 잘 증식하면은 뇌에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신경줄기세포가 안 만들어지면은 뇌에 문제가 생기겠죠. 어
그런데 신경줄기세포가 계속해서 저때부터 지금까지 내 뇌 속에서는 계속 증식이 되는데 영양분이 뭐냐? 영양분이. 세포가 증식되려면 뭔가 공급이 있어야 되잖아. 여기가 영양분이 뭐냐면은 뇌실 안에 모세혈관이 가득 들어있어요. 모세혈관. 그럼 그 모세혈관은 어디서 온 모세혈관이에요? 심장에서. 그래서 뇌신경줄기세포는 심장과 뇌가 공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조금 다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외배역을 한 거예요. 외배역. 이제 중배역을 보면은, 시간이 됐어요. 지금 외배역까지만 하죠, 오늘. 중배역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제가 몸이 조금 지친 것 같아서 다음 주 한 주 휴강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나는 죽어도 안 돼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면 그래도 휴강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쉬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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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